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장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정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정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시간에 그 과세 표준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전 시간에 보셨던 것은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필요경비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근데 안 되는 것만 한번 정리를 했었죠.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수익적 지출액 안 된다 했고 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또 이자 집 살 때, 부동산 살 때 이자 낸 것도 필요경비가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갖고 있는 동안 납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필요경비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이렇게 여기서 읽어봤자 잘 되게 하니까 여러분 가볍게 읽어주시고 안 되는 거가 뭐다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 3단계 이제 양도 차익이 산정이 되면은요. 그 양도 차익이 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다고 그랬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있다. 이러면 뭐가 나온다? 양소금이 나온다.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 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빼겠죠. 그러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근데 이걸 같이 제가 요거는 어떨 때 빼고 요거는 어떨 때 빼는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올해 좀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요. 좀 한번 잘 봐주세요. 이제 개정된 부분은 거의 출제한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토지 또 건물 여기에 토지 건물에 그 전부터 있었던 거 한번 볼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311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왜 하니까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적용 대상은 뭐래요? 적용 대상 토지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토지 또는 건물에 따른 자산 여기는 뭐는 제외래요? 미등기 양도는 제외. 다 미등기 양도는 제외예요. 미등기 양도는 제외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건 및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이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어떻게 보면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가로 안의 내용이 또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그러면 이래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나면 조합원이 되거든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이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뭐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 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입주권을 산 사람은 뭐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서 또 못 받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게 돼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올해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모두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토지에 뭘 포함? 비사업용 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까지 포함해서 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도 진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을 하나 좀 사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작년에 팔았어야 되는데 아주 후회가 막 급한 게, 올해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준다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안 팔고 넘어갔더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요. 지금 뭔가 올해부터 이 비사업용 토지가요. 비사업용 토지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올해 개정된 부분이에요. 출제 반드시 된다.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 토지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율이 6%에서 38%인데 여기서 플러스 10%에서 16%에서 48%예요. 비사업용 토지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올라가도 너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팔지를 못해. 비사업용 토지 도대체 팔지를 못해. 팔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율은 올려도 뭐는 해주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어떤가 보죠? 비사업용 토지 저 같은 경우는 10년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30% 공제를 해주면은 양도 차익에 30% 공제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가지고 있는 걸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부동산을 팔면요. 그 전에 10년을 갖고 있는데 인정 안 해주고 지금 3월 달까지 2달 조금 넘게 갖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공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공제가 되는데 무조건 기간 계산할 때 3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기간 계산할 때는 언제다? 전부 다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는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하는 걸로 기산을 해줘야 돼요. 장기 보유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공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더 기다리면 10%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공제 이거 되는데 이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까지도 된다는 거. 뭐만 제외해요? 미등기 양도만 제외. 그리고 여기는요.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 종부세에서는 5년 이상 그래야지 장기보유 공제라는 게 됐었거든요. 여기는 3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여기에 양도 차익에다가 일정률을 곱해. 양도 차익에다가 유를 곱하는데 거기 보면 표가 밑에 맨 하단에 토지와 건물 표 나와 있죠.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기간이 3년.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 1이죠. 그럴 때 3년 이상 4년 미만은 몇 프로? 10%. 4년 이상 5년 미만은 12%. 매년 얼마씩 올라가요? 3%씩 올라가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시면 주택 같은 경우는요. 매년 얼마씩 올라가는가요? 8%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8%씩 올라가고 있다. 8%씩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8%씩 올라가고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 1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은 우리 아마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상속재산 나와 있죠.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에 한 당해 재산은 증여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속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적용할 당해 자산이 보유하는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때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상속인이 보유기간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혼동이 되는 이유가 뭔가 보면은 우리 뒤에 세율 나올 때는요. 돌아가신 분 보유기간까지 계산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네.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 특공제 해준대.
그러면 2019년까지 16, 17, 18까지는 아무도 장기보유 특별 못 받는다. 비사업용 토지, 그렇죠? 19년 되면 받을 수 있어. 1년에 3%씩 해서 10%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뭐가 있는가 보면요. 여기에 있어요. 기본공제. 이거는요. 모든 양도자산이 다 돼. 모든 양도자산. 토지를 팔았다, 건물을 팔아도, 또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도, 또 기타 자산을 팔아도, 주식 등을 팔아도, 파생상품 등을 팔아도 다 양도자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공제가 된다. 그리고 또 보유기간과 무관하다. 관계가 전혀 없다.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제 대상은요. 연간 250만 원이 돼요. 만약 250만 원, 250만 원. 근데 연간이에요. 1년에 250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보면 우리 부동산 등이라고 보신 적 있죠? 부동산 등, 그렇죠? 부동산 등, 또 주식 등, 파생상품 등이 있죠. 여기서 250만 원, 여기서 250만 원, 여기서 250만 원. 이걸 다 팔았다면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이 공제 대상, 연간 공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250만 원 되는데 먼저 만약에 이럴 수 있죠. 토지 팔고 그 다음에 건물 팔을 수도 있죠. 그럼 토지 팔았을 때 250만 원 공제했죠. 같은 해에 건물을 팔았다면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등에서는 제일 먼저 파는 거 250만 원 공제가 됐어요. 그러면 한 해에 두 번째 팔 때 있잖아요. 그때는 공제가 안 돼.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첫 번째 팔 때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제로야. 그러면 250만 원 뺄 필요 없잖아. 어차피 제로인데. 그래서 처음에 파는 거는 공제를 못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팔았다면 그거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신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공제할 게 있는데 이번에 안 하고 나 다음에 할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공제. 그러면 한 개인이 기본 공제를 제일 많이 받으면 750만 원까지 된다는 얘기네요. 250, 250, 250.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았다면 같은 해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결손금 통산 배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부동산 등에서 손해보고 남고, 여기 주식 등에서 손해보고 남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만약에 여기가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기타 자산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팔았어요. 이걸 팔아서 1억이 남았어. 이거 팔아서 5천만 원이 손해봤어. 또 이거 팔아서는 5천만 주식은 5천만 원 손해를 봤어. 여기에 1억이 남았어. 이럴 때요. 이럴 때 세금 계산할 때는 여기 토지 팔아서 1억 남고 같은 해요. 5천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끼리는 합해. 아유, 너 1억 남고 5천만 원 손해봤네. 그러면 5천만 원 남네. 5천만 원에서 세금 내. 이게요. 결손금이 뭐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 원리, 기타 자산은 부동산 등이에요. 등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보면요. 통산이 돼. 합해서 계산해 5천만 원에서만 내면 돼요. 그런데 여기 5천만 원에서만 내는데 주식 등도 5천만 원 손해봤다 이거야. 손해봤으면 여기에 남았잖아. 손해본 거 결손금 통산을 하면 좋은데 여기는 부동산 등이고 주식 등이야. 여기는 철수네 집이고 이건 영인의 집이야. 합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금 통산을 뭐 한대요? 배제한다. 그것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배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남았으면 그냥 세금 내고 손해봤으면 말고 여기는 합해니까 5천에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물적 공제다 그래요. 물적 공제로서 자산별 공제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인적 공제래요. 인적 공제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소득별 공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는 물건 보고 공제를 해준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 보고 해주고 내가 1년에 부동산을 2개를 팔았어. 근데 다 3년 이상이야. 이럴 때는 그 자산 다 장기보유특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자산별 공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 공제야. 그래서 소득별이 뭐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등, 주식 등, 또 파생상품 등이 있잖아.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하기 때문에 처음에 팔아서 250만 원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소득에서는. 소득이 3가지 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몇 가지 소득이다?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 파생상품. 근데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별개의 소득으로 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제를 할 때 이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공제다? 소득별 공제다. 그렇죠? 사람 보고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별 공제다? 자산별 공제다. 그 물건마다마다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그룹에서 부동산 등에서 250만 원 공제 받았으면 그 다음에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결손금 통산 대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 나와 있네. 세율.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등기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일 때 몇 프로에 70%래요. 그럼 등기가 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라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에 50%.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래요? 40%. 또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인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이면 6%에서 38%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1년 이상만 갖고 있다 팔면 6%에서 38%가 된다는 거죠. 6%, 38%는 밑에 세율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년 이상이라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6%에서 38%가 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조금 전에 10%를 더해서 16%에서 얼마가 돼요? 48%가 된다. 무식해졌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무조건 6%에서 38%예요. 기타 자산은 한 달 갖고 있다 팔아도 골프용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 갖고 있다 팔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6%에서 38%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한 달 갖고 있다 팔면 50%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또 주식 등은 있는데 이건 세율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파생 상품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할증 적용이 있는데 이 할증 적용이 지금 적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이제 상속받은 자산은 어떻게 한대요?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하겠다. 조금 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인이 갖고 있었던 기간만 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해라?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까지 포함한다. 또 두 번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요. 증여받은 것은 그때는 조금 이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8절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가 있어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여기 출제 반드시 한 문제가 되는데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인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할 때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예외. 예외가 뭔가 보면요. 거기 보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 두 번째가 다음 장을 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 부인은 남편의 반대 부인이 아니라 그 인정하지 않는다가 부인이야. 그 인정한다는 뭐라고 그러는가 보냐?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 시인, 부인. 인정하지 않는 게 부인이에요. 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오는 게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자산 2월 과세. 우리 앞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하려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고가주택. 고가주택은요. 고가주택을 보면은요. 고가주택은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를 하면 뭐라고 하는 거냐? 고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은 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죠. 그 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뭐를 해준다? 빼기 기본공제, 양도소 기본공제를 해주죠. 그럼 과세 표준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그 다음 단원이 비과세인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즉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2년 이상만 갖고 있다 판다면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런데 2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얼마가 넘으면요? 9억 넘으면. 그렇다고 9억 넘는 거에 대해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주택을 팔았는데 2년 이상 갖고 있다 팔았는데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9억을 넘는 부분이 얼마예요? 6억 원을 치죠. 6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 과세가 되고 9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래요. 15억 줬다. 양도가액이 15억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9억까지는 뭐를 하고 비과세를 해주고 9억을 넘는 얼마만 6억 부분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취득 필요경비가 전체가 15억일 때 필요경비가 만약에 10억이었었다. 그러면 10억이었으면은 여기도 3분의 2가 필요경비네요. 그렇죠? 3분의 2가 필요경비야. 그럼 필요경비 얼마예요? 2억인가요? 아닌가? 이거를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남는 거예요? 5억이 남잖아요. 5억이 남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좋아요. 이것도 계산 공식이 있는데 공식보다는 이렇게 계산해. 15억일 때 그게 이게 15억일 때 9억.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요. 이제 남는데 요 15억을 9억과 6억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10억을 요 비율대로 나눠야 돼. 9억과 6억 비율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15억에 15분의 9로 하면 얼마가 되나요? 15분의 9 하면 90이죠. 90에다가 15 하면 4가 되네. 4억이 나오네 여기에. 4억? 아니죠? 4억이 아니라 4가 아니라 6이 되네. 6억이 되네요. 그쵸? 6억이 되고 여기가 4억이 되네. 그러면 요 10억을 요 비율대로 안 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15억에 팔았을 때 필요경비가 10억이래. 그럼 9억일 때는 얼마다? 6억이다. 왜 그러냐면은 15억일 때 필요경비가 10억이라면 9억일 때는 필요경비가 얼마냐? X. 그러면 90은 이러니까 6억이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9억에서 6억 하면 3억이 남은 거예요. 양도차익이. 9억까지는 뭐를 해주겠대? 비과세. 9억까지는 남는 부분을 비과세.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부분 2억이잖아요. 그렇죠? 요 2억이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억짜리를 팔았는데 양도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5억인데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니까
3억까지는 남았어도 3억 남은 거는 세금을 안 받고 넘게 남는 2억에 대해서만 세금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해놓고 나서 2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1세대 1주택은 얼마래요? 1년에 8%씩 되죠. 만약에 10년을 넘어서 80%면 얼마예요? 1억 6천. 28이 16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뭐 9억 초과 고가주택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계산을 할 때 있잖아요. 요건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는데 간단해. 그냥 이렇게 필요경비,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10억 원으로 가정한다 하고 해서 그럼 나오잖아요. 그럼 장기보유 특공제 10년 이상이래. 1세대 1주 몇 프로예요? 80%죠. 그럼 5억에 80%면 4억이야. 장기보유 특공제가.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요. 9억까지는 어차피 비과세 되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9억 초과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 보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래요. 15억일 때 5억이라면 6억일 때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에 공식은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공식은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마이너스 9억.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얘기를 하래.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15억.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9니까 6억. 그러면 6억이면 5억에다가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은요 3이네. 그럼 얼마야? 2억. 요렇게 2억을 빼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밑에 보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뭐를 곱하래?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곱하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5억일 때 양도차익이 5억이라면 6억일 때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요건 금방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만 계산하시면 돼. 또 장기보유 특공제도 15억일 때 4억이라면 6억일 때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런데 이 6억은 뭔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는 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돼 있습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9억 초과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6억. 그러면 여기가 20억이다. 20억이다. 그럼 얼마고? 11억. 왜? 9억 초과분이니까. 30억이라면 21억. 요 비율. 그럼 전체 계산을 해서 요 비율만큼 요 비율.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공제 250만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부담부 증여가 나와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이 있는데 부담부 증여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지금 여기에서 15억짜리 부동산에 6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15억을 증여를 하는데 채무가 6억이다. 채무가 6억이에요. 채무가 6억이면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되는 거죠.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9억은요. 증여세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계산 방법이 같다라는 거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만 정확히 체크를 하세요.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지금 시험 문제는 요걸로 나와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아니면 다음 장의 네 번째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재산 이월 과세.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또 요게 뒤에 나오는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재산 이월 과세 요거를 볼게요. 요거는 비교를 해서 보셔야지 돼요. 그 밑에 여러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표 있죠. 그 표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 다음에 이월과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뭔가 보면은요. 이런 얘기예요. 보통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 있는데, 뭐 이게 여기 형이라고 그럴까요? 형이 있는데 동생에게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팔려고 보니까 지금 내가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생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를 했더니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양도를 하니까, 양도를 했더니 그 갑이라는 사람의 양도를 했더니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요, 양도세가 2천만 원이 나와요.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형이 동생한테 증여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안 하고 형이 직접 팔았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증여를 했더니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냈어. 그러고 나서 그 동생한테 팔게 시켰어. 그랬더니 양도세가 2천만 원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직접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1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양도세가. 여러분이 형 입장이라면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동생한테 증여했다 팔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형 입장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이쪽으로 가야지. 이거는 현명한 사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세금 공부할 때라든지, 예? 경제 공부할 때 전부 다 현명한 사람이라는 판단하에요. 멍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지. 좀 귀찮더라도 5천만 원을 버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당구 좋아하시는 분 쿠션 친다고 그러죠? 우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직접 안 팔고 어떻게? 우회. 그래서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이럴 경우에는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뭐를?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면 팔았는데 이미 갑한테 무슨 피해가, 이 거래는 인정을 해주는데 너 이 세금은 인정 안 해. 너 내지 마 이거 다. 양도세 낼 필요 없어? 증여세 낼 필요 없어. 냈는데요. 냈으면 돌려줄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형 보고요. 1억 세금을 내래. 이 잔챙이들 안 받고 뭘 받겠대? 이걸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당한 행위에 의한 계산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1억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게 이해가 가죠.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나왔어. 형이 직접 하려면 2천만 원이야. 근데 동생한테 했더니 증여세, 양도세니까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팔겠어요? 아니죠. 직접 팔지 당연히. 저건 쪽. 이럴 때는 시인을 한대. 인정을 해준대. 그대로 이제 이걸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세금 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탈세 목적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탈세 목적이 아닐 때는 탈세 돈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금이 더 적다면 이 거래는 인정을 해주고, 이쪽 두 개를 합한 것보다 이쪽 세금이 더 많다면 이때는 이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형이 머리를 잘 써. 그러면 지금 파는 사람, 형이 동생한테 다 줘버렸어. 그냥 야 어차피 난 재산도 없고 그냥 야 내가 내야 되는데 근데 네가 어차피 팔았잖아. 네가 돈 다 갖고 있어. 나보고 배째라 그러게 내가. 나한테 세금 내라 그러면 1억 내라 그러면 배째라. 그래서 뭐까지 만들었는가 하면요. 동생은 즉 수증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여세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저기일 때 1억일 때는 안 받겠다라는 거 이거 다 안 받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2월과세는 뭔가 보면요. 이거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했을 때 얘기고, 특수관계자와 거래했을 때 얘기고, 2월과세는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까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해요.
부인에게 증여를 해요. 부인이 갑다시라는 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제 중요한 걸 빼먹고 했네. 요 기간이요. 5년 내일 때만 그래요. 5년 내. 동생한테 증여하고 나서 증여받은 동생이 증여받고 나서 5년 내에 팔았다면 요걸 해봐. 근데 동생이 받고 나서 5년이 넘었다면요. 그대로 이 거래 그대로 인정해줘. 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네 보니까. 어떻게 동생한테 줬는데 동생이 알아서. 이런 특수관계자 간에 몇 년 내일 때만 그렇다고요? 5년 내일 때만. 이것도 마찬가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팔았을 때만 해당이 돼. 이것도 5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있어요. 배우자 간에는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즉 배우자 공제가 증여세 계산할 때 6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옛날에 어떻게 땅을 사놨는데 땅 가격이 그때는 뭐 그냥 좀 여윳돈이 있어서 샀는데 좀 남는 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한 5, 6억 가요. 그러면요 좋은 방법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팔 생각은 없는데 한번 이거 하세요. 부인한테 증여를 하세요. 배우자한테. 부인 명의로 샀다면 남편한테, 남편 명의로 샀다면 부인 앞으로 증여를 해. 그러면 증여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나는 6억이라고 증여세 신고까지 해줘야 돼요. 6억 밑에 이거 6억짜리 증여받았어요. 신고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증여를 받았어 6억짜리를 우리 집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취득가격이 얼마야? 6억이야. 팔면은요. 내가 6억에 팔어. 그러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취득가액 6억, 양도가액 6억. 그럼 제로인데 세금이 없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뭔가요? 이 기간이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내 하면 이게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1,000만 원에 샀던 거야. 1,000만 원에 샀는데 부인한테 올라서 증여를 했어요. 6억을 증여를 했어. 그러면 증여세 없어. 증여세 그냥 7억이 됐다고 그래 쳐요. 그러면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10%면 1억 넘는 부분이 10%면 1,000만 원이네. 그것도 증여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0% 또 깎아줘. 그럼 증여세를 900만 원 냈어. 그랬더니 양도를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한 1년 있다 팔았더니 양도세가 만약에 5천만 원이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보면요. 남편이요. 1,000만 원에 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에 사서 부인한테 7억짜리가 됐을 때 증여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남편이 1,000만 원짜리를 사놨는데 그 가격이 오르니까 부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가 얼마예요? 7억이야. 그러니까 6억까지는 배우자한테 공제하니까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9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부인이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5년이 넘어서 팔았다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뭐 8억에 팔았어도 1억 남았네. 1억에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안 돼서 팔잖아요. 증여받은 지 5년이 안 돼서 팔면 이 사람은 남는 돈이 1억이 아니라 얼마인가 보면요. 7억 9천이 남는 돈이 되는 거예요. 7억 9천만 원이 남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7억 9천이 몇 년 내에 팔았.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부인이 증여를 이렇게 받았다가 5년 내에 팔았다면 부인의 취득가격은 7억이 아니라 얼마다? 1,000만 원이다. 5년이 부인이 증여받은 지 5년이 넘어서 팔았다면 부인의 취득가격은 얼마다? 7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5년 내일 때를 생각을 해봐요. 5년 내일 때는
부인이 취득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취득 가격을 그대로 넘겨와. 그리고 산 날짜 있죠. 이거 뭐 95년에 샀대. 1995년에 95년. 그것도 그대로 넘어와. 그럼 부인은 증여받은 게요. 지금 2012년에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는데 부인의 취득한 날짜는 언제가 된다고요? 몇 년 내에 팔았을 때만. 5년 내에 팔았을 때만. 5년이 넘어서 팔았다면 부인의 취득 시기는 2012년에 7억에 취득한 거예요. 근데 부인이 증여받은 지 5년이 안 돼서 팔았다면 이 금액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날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증여한 배우자 1,000만 원 취득가격 그대로 넘어오고 취득한 날짜도 그대로 넘어온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2월 과세라고 그래요. 2월 과세를 하려면 몇 년 내에 5년 내에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팔았다면 그대로 증여한 증여자의 필요경비와 취득일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수증자한테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그대로.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틀린 점은 뭔가 하면요. 틀린 점은 이쪽이 세금이 여기 남편이 팔면 세금이 1억 나오는지 1,000만 원 나오는지 이건 신경 안 써. 하나도. 무조건 배우자나 직계존비소가 증여했다가 5년 내에 판다면 아이고 니들 가격 필요하지 말고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격과 취득일을 그대로 수증자가 인수를 해서 즉 2월이 돼서 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직접 팔았을 때를 생각을 해서 양도세가 많다면 그대로 어떻게 해라? 많다면 이거 거래를 인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금은 그때는 누가 내라? 증여자가 내라는 거예요. 이때 연대납세무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그대로 부인 즉 수증자가 내는데 연대납세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 320쪽에 보시면은 이거 있네요. 하단에 보시면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와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의 비교 한번 볼게요. 적용 대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이거 이월과세는 유구일 때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요.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는 뭐예요? 특수관계인일 때 그렇다는 거죠. 양도 기간은 전부 다 똑같이 다 몇 년 내? 5년 내에. 납세무는 수증자라는 거죠. 수증자가. 그리고 여기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를 진다라는 거예요.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이쪽은. 그 다음에 연대납세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 다음에 증여세 없던 걸로 치니까 그렇죠? 기납부 증여세 환급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증여세를 낸 게 있다면 이건 필요경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 회피 여부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조세 회피 목적일 때만 여기서 팔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아니고 그 위에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 전 페이지를 잠깐 돌아오시면은요 319쪽에 상단을 보시면 저가양도 고가양수 있죠. 저가양도 고가양수 보시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면 동생한테 부동산 팔 때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동생이나 봐주냐고 형 5억짜리인데 내가 10억에 사줄게. 형 나 어려우니까 형 5억짜리 나한테 3억에 팔어. 이럴 수 있죠. 근데 형제지간에 어느 정도는 봐줘야지. 그렇죠? 어느 정도 봐주는가 보면요. 그 밑에 각주에 볼까요? 각주에 보면 15번째 한번 볼게요. 15번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의 상당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것만 정리를 하세요.
동생한테 팔을 때 있잖아요. 시가하고 대가, 시가하고 진짜 주는 돈하고 차이가 3억 원 이상이 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3억 원 이상이 안 난다 하더라도 5%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과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3억 원 차이가 나서도 안 되고 또 5% 이상 차이가 나서도 안 된다. 이렇지 않게 거래가 됐다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금액 차이가 넘는다면 인정하지 않고 뭘로 계산해라? 시가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